네, 안녕하세요. 아직스입니다. 팀스 유튜브 채널에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계신데, 저희 유튜브 채널, 사실 저희 채널이 저희 회사 사내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저희 팀스라는 일종의 프로젝트 팀이 일해온 흔적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관리하는 일종의 그런 음, 연구 노트 같은 약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작년에는 요 팀스 인사이트라고 해서 제 전공 분야인 이제 게임 엔진,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리얼타임 렌더링 테크놀로지와 또 제가 공부했던 UX 사용자 경험, 특히 미디어 소비나 미디어 이제 프로수밍, 그러니까 생산적 소비, 프로수머들이 요즘 사용자들을 프로수머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렸었는데 이게 아직 다 마무리는 안 됐어요. 마무리는 안 됐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일단 2월부터 3월 이제 뭐 더 늘어지면 4월까지는 UX 관련된 사용자 경험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플레이리스트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될 것 같고 어, 이렇게 슬라이드 뭐 약간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판서하듯이 이런 식으로 제가 주절주절 떠들어 볼 예정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레퍼런스 삼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하냐면은 어, 봅시다. 요 패스트 캠퍼스라는 이제 교육 플랫폼,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 UX, UI 프로젝트십 5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제가 이번 주부터 수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 보시면 2월 이번 주 특강 2개, 다음 주에 3개, 그 다음 주에 또 3개, 그래서 3주 동안 총 몇 번이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의 강의를 이제 강의 진행될 때마다 이 영상 하나씩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플레이리스트에 여기 플레이리스트에 8개짜리 플레이리스트가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UX 디자인 관련된 어, 플레이리스트를 지금 이 영상으로부터 이제 보시게 될 것 같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UX 디자인을 우리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가? 제가 그냥 저 나름의 소신 내지는 주관적 생각일 뿐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디지털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가 어떻게 이제 기술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들여다보는 거는 어찌 보면은 미디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갖춰줘야 될 일종의 교양 내지는 상식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이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정보를 어떤 화면에 담아서 전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사내 그룹에 속해 있는 직종으로 보자면 소리나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 드라마가 됐든 예능이 됐든 뭐 음악이 됐든 뉴스가 됐든 또 뭐 정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콘텐츠화해서 세상에 전달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방송은 이제 브로드캐스팅이잖아요. 딱 데스티네이션이 없이 딱 무슨 폭탄이 딱 떨어지면 그 폭탄의 폭발력이 이제 닿을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알아서 보는 그런 컨셉이지만 우리 이미 다 입이 아프죠. 이런 얘기는. 이미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라 거의 내로 타겟팅이 되고 있어요. 모든 서비스들이 그 비즈니스의 목적에 맞는 그들만의 타겟 사용자들, 그들만의 타겟을 지향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고 그런 류의 대부분 대표적인 게 이제 OTT, 오버 더 탑이라는 서비스.
일종의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넷플릭스조차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오늘 영상을 만들기 전에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넷플릭스의 성공 전략은 무엇인가, 뭐 제목이 있지만 제가 하려고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요 얘기거든요. 넷플릭스의 강점, 20년에 구축한 고객들의 영상 콘텐츠 이용 패턴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용자, 넷플릭스 가입자의 콘텐츠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유사한 성향이나 취향들을 기반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결국 여기 이 한 문단에 담겨 있는 내용이 사실 디지털 서비스가 지향하는 것이고 목적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이 이제 서버 내지는 약간 인터넷이라는 약간 구름 같은 미디어, 인터넷이라는 건 분명히 어떤 디지털 기술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의 어떤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인터넷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제 정보와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뒤섞이고, 내가 사용자들, 개별 사용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그 사용자들의 인풋,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게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일들을 디지털 기술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또 그 서비스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뒤에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살펴보는 데 있어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요거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X 디자인. 디자인은 뭐 미술 전공한 사람이, 어떤 심미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뭐 예쁘고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디자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개발자도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마케터도 서비스가 이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이제 디자인의 범주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본다면, UX 디자인, 사용자 경험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어, 특히 사용자 중심 서비스 만들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약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교양이자 미디어 기업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소양이자 어떤 교양, 상식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또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넷플릭스 카테고리라고 찾아봤더니 요런 글이 있어서 요거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사실 이 같은 일을 우리가 넷플릭스에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큰 카테고리들이 뭐 이렇게 보이죠. 뭐 코미디 이제 장르별로 이렇게. 근데 사용자가 그동안 봤던 시청했던 시청 기록들을 쭉 긁어서 그 시청했던 기록, 그 컨텐츠에 달려 있는 그 데이터들, 속해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빅데이터로 모아놓으면은 이 사람이 이 계정이 어떤 콘텐츠를 주로 봤는지 대략적인 성향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랑 연관성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카테고리 구조가 물밑에 있어야 돼요. 사용자들은 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할지라도 실제로 시스템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카테고리를 봅시다. 이거는 광고네. 예, 엑셀 시트를 열고 싶은데 닫기. 시트가 다운 받아졌네요. 이제 보자면 여기 엑셀이 안 깔려 있구나.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드라이브 여기다가 올려볼게요. 지금 다운받은 시트를 폴더를 열어서 어디 갔냐? 네, 여기다가 올려놔 보죠.
그럼 요거 지금 다운받은 거거든요. 열어보면 숨겨진 장면. 이게 넷플릭스 제목을 한번 써봅시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히든 카테고리 보이즈 이렇게. 그러면 뭐 코미디도 액션도 액션 코미디, 액션 스릴러 이렇게 더 나눠지죠. 애니메이션, 액션, 이건 코미디 장르로 분류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진 카테고리도 있고 클래식 영화, 클래식 코미디, 클래식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카테고리를 누가 나눌까요? 누가 나눴을까요? 저는 뭐 넷플릭스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지만 알려져 있기로는 이런 카테고리나 어떤 콘텐츠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의 어떤 감성이나 감정을 이걸 누가 분류할까요? 뭐 요즘 뭐 인공지능이 워낙 뭐라 그러죠? 발전을 했고 또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작업을 사람이 다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게 주구장창 새로 올라온 넷플릭스에 납품된 콘텐츠를 보고 이 카테고리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는. 그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태깅을 해놓은 거예요. 이 뭐 영화 배우, 주연 배우 이름을 이렇게 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척 노리스 내지는 뭐 브루스 리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뭐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해시태그를 딱 그 키워드를 기준으로 쭉 뽑아내면은 뭐 여러 사람 계정이 그 해시태그를 달린 달아서 포스팅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발췌돼서 나오겠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이제 태깅이나 분류 작업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도 사실상 그 서비스의 출발과 또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는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금 한참 유행하는 뭐 챗 GPT 내지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에 있어서는 꼭 100% 사람이 관여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왜 갑자기 초점이 안 맞지? 카메라가? 뭐 제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엑셀 시트로 돼 있지만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이런 카테고리와 내가 그 시청 기록에 쌓아뒀던 제 성향이 이제 매칭이 되면 좀 전에 봤던 것 같은 이 같은 아무개님의 취향 저격 베스트 콘텐츠 뭐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런 작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UX 디자인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럼 UX 디자인이라는 건 뭘까요? 서설이 길어지네. UX 디자인은 키워드에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먼저 볼게요. 보자면 사용자 중심 디자인, 유저 센터드 디자인. 보면 사용자 이해가 최우선이 되는 디자인 방법. 돈 노만이라는 그 유명한 UX 디자인의 일종의 대부 정도 될까요? 어, 이분이 쓰신 책도 뭐 제가 한 권 갖고 있긴 한데 한 세 권 정도 갖고 있긴 해요. 어쨌든 공부하면서 제가 뭐 속사과정 공부하면서 이제 뭐 어쨌든 이분이 이제 처음 사용한 용어예요. UX 디자인이라는 거.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는 것. 그래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은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그 이미지가 어디 있나요? 그냥 그 이미지 하나로 볼게요. 요거는 좀 너무 매일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관점이 있고 심리학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UX 디자인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자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이랑 서로 이렇게 교집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저 센터드 디자인, 유저 센터드 디벨롭먼트 이런 거를 어쨌든 개발 프로세스로 본다. 유저 센터드 디자인이라는 거,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떤 개발 프로세스의 하나로 본다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가 이제 일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일의 과정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그 프로세스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팀이 만들어져서 그 팀이 함께 관여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 관점에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고 본다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용성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인간 휴먼 팩터 연구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이 사이즈가 얼마일 때 그리고 이 버튼 우리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에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로 생긴 버튼 같은 거 있죠. 그 버튼에 그 바탕이 되는 색깔과 그 안에 그 버튼 누르는 예를 들어서 어, 구독이라는 어떤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구독이라는 버튼을 만들 때 어떤 색을 쓰는 게 사용자들이 그 버튼을 더 확률적으로 높게 누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가 뭐 이런 류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나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들이 목적하는 바를 더 실수 없이 에러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떤 컬러나 어떤 폰트나 또 배치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래서 거의 심리학적인 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제가 예를 들었던 넷플릭스의 그와 같은 뭐 넷플릭스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카테고리 분류와 어떤 추천 목록을 만들어주는 거는 넷플릭스가 하는 일 중에 뭐 지극히 작은 하나의 부분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일단 상징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서비스 내지는 UX 디자인이 결부된 어, 미디어 경험의 개선 내지는 미디어 경험의 기획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더 이상 TV 앞에 앉아 있지 않고 각자 개인화된 이제 디바이스를 들고 비디오를 소비를 할 텐데 그런 소비 행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주저리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랑 직접 결부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래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는 거는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사용자들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기획되는 어떤 드라마 내지는 어떤 방송 콘텐츠가 있죠. 그 어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어찌 보면은 이 같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랑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예능 프로가 관찰 예능들이 많은데 관찰 예능도 보면은 어찌 보면 사실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서 관찰이라는 프로세스가 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관찰이라는 그 행위 자체를 화면에 담고 사람들이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그 관찰의 대상이 좀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 평상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찰 예능 같은 것들도 나오는 거고 그것도 뭐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이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우리가 잘하는 일을 굳이 일대일로 대비시켜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드려봅니다. 그래서 대개가 UX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은 이 같은 루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설이 엄청 길어졌는데, 그래서 UX 디자인은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의 소비자들은 시청자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죠. 그러면 시청자들과 우리의 콘텐츠 생산자들은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콘텐츠를 완성을 해서 그것을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방송 전파라는 어떤 미디어 인프라, 미디어에 태워서 그것을 무지향성으로 뿌렸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들이랑 접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 사용자 조사할 때도 사용자랑 만나서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좀 전에 모두에 봤던 넷플릭스의 컨텐츠 분석을 하려면 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계정이 생산해내는 빅데이터들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것도 사용자 조사의 일환이고 거기에도 사용자들의 접점이 있겠죠. 그리고 인터랙션을 정의하고 정보 구조라는 거는 일종의 사이트 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보 구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는 이 같은 정보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게 뭐 사이트 맵 같은 거, 우리 웹사이트 가면 이런 사이트 맵, 저희 회사 뭐 조직도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일의 팀의 조직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구동되기 위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기능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어디로 넘기고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런 아키텍처를 만드는 작업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정보화 아까 어디 갔죠? 네, 정보 구조, 작업 구조.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용자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2023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많은 사용자들이 어, 특별한 노력 없이 알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배치, 그리고 옵션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리서치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면 여기에도 사용자 접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뭔가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프로토타입을. 뭐, 디자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디자이너들, 그냥 뭔가 심미적으로 뭘 만드는 그런 분들, 뭐, 꼭 그런 걸로 규정하는 게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이제 어쨌든 설명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프로타입을. 그럼 이걸 사용자들이 직접 쓰게 해봐야, 테스트를 해봐야 우리가 디자인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사용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이제 뭐 앱스토어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얹어져 가지고 내지는 어떤 URL을 달고 따따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웹사이트 도메인을 가지고 인터넷 바다에 이제 태워지고 나면 그걸 실제로 사용자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용자들이 쓰는 것들을 어떤 계정의 구조를 가지고 또 트래킹을 해가지고 사용자들,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사용자들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오늘부터 설명드릴 요 UX 디자인의 8개 영상.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은 요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밤에 요 특강을 들었는데, 요 내용을 3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동일한 1대1의 시간 기준을 갖고 할애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그냥 제가 제 나름 추려가지고, 한 1시간?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겠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마 중간에는 피그마라는 뭐, 프로토타이핑 툴 강의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프로토타이핑 강의는 영상으로 만들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뭐 스킵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요 타임테이블 상으로 보면은 8개 영상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만들 때는 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서설이 길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여기서 가름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영상부터 제가 월요일 날 저녁 때 특강을 들었던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종의 예고 차원에서 보자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달 교육. 제가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제가 경험해 본 내용도 있고요. 제가 이 특강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